롱앤과 흐엉리는 베트남에서 2000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1975년 이후부터 베트남 이민자들이 늘어났다는 텍사스 알링턴으로 가족과 함께 이사를 합니다. 두 사람은 봉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위 차우트란이 영어가 뛰어났기 때문에 사업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함께 일구어 갔습니다. 가족 사업은 그들이 노력하는 만큼 성장을 했는데 무려 디즈니와 계약을 맺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10년간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점점 수그러들기 시작하며 재산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가세가 기우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들다 보면 기도를 한다던가 무속인을 찾아가 의지하는 경우도 있죠. 가족들도 아무래도 엄청 잘 되던 사업이 한순간에 고꾸라지다 보니 더 무속적으로 마음이 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잘 풀어보려 노력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 보니 더 그랬겠죠. 그렇다 보니 가족은 자신들에게 저주가 걸렸다 생각이 들었고 저주를 풀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신문에서 광고를 하나 보게 되는데 베트남 신문으로 휴스턴에 살고 있는 데프니 라이트가 낸 광고였습니다. 나쁜 저주를 풀거나 반대로 저주를 걸 수도 있습니다. 라는 광고였죠. 사위 트라는 휴스턴에 사는 데프니를 만나기 위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데프니를 만난 트라는 우리 사업에 걸려있는 저주를 좀 풀어달라며 회사 카드를 사용해 결제를 합니다. 됐다. 이제 그녀가 신비한 힘을 사용해 우리에게 씌워진 저주를 풀어주겠지. 라고 믿으며 마음의 여유를 조금 찾을 뻔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음에도 트라는 데프니에게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 결과 28만 달러의 빚이 생겼습니다. 2012년 6월 10일 오전 7시 30분 사위 트란이 911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신의 장인어른과 어머니를 확인해달라는 신고 전화였죠. 제 아내와 아들이 부모님을 뵈러 갔다가 엉망인 집을 봤어요. 라며 두 사람을 확인해달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사위 트란의 말에 따르면 전날 밤 롱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이 모였고 저녁 10시 30분까지 그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응급 요원과 경찰이 출동했고 아파트가 엉망인 것을 확인했죠. 그들은 침실의 작은 벽장 옆 벽에서 혈흔이 묻은 손자국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이미 숨을 거둔 72세의 롱옌과 63세의 흐엉리가 발견됐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 머리, 입에 테이프가 주변엔 많은 혈흔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구타의 흔적이 보였고 집안엔 싸움을 벌인 흔적 또한 남아있었죠. 현관에 혈흔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부가 집안에 들어섰을 때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부분적으로 태운 것 같은 마라피는 나쁜 담배와 약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 탁자에 놓여 있었는데 이건 마치 조직폭력배들이 연관된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베테랑 형사의 눈엔 이 모든 상황이 납득이 안 갔는데 범죄 현장이 꾸며진 듯 완벽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두 사람은 부검 결과 둔기로 인한 부상과 테이프로 인한 질식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를 하던 중 형사들은 부부가 100만 달러짜리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수혜자 중 한 명의 사위 트란이 있다는 건 역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의심하며 그에게 수사 협조를 구했는데 그는 꽤 협조적이었으며 다른 가족들로부터 그의 알리바이 역시 확인됩니다. 증거 또한 그와 연결시킬 만한 것은 없었죠. 현장에서 DNA가 발견되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잃지 않은 사람을 찾지 못했으며 또 다른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가고 2015년 10월 12일 집에서 발견됐던 마라피는 그 담배 거기서 찾아냈던 DNA와 잃지 않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20살의 윌리 길로리였는데 말을 훔친 혐의로 얼마 전에 체포된 상태였죠. 사건이 있던 당시 윌리는 16세였고 중범죄로 체포된 적이 없기에 DNA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말을 훔치며 가석방 위반으로 체포되어 알링턴으로 돌아와 신문을 받다가 2012년 사건까지 자백을 하게 된 것이었죠. DNA까지 있었으니 다음은 수월했습니다. 그는 당시 휴스턴에서 삼촌 바비 길로리와 살고 있었는데 2012년 6월 9일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삼촌 바비가 윌리 길로리를 차에 태우고 3시간을 운전했다고 합니다. 저는 삼촌 때문에 데퍼니를 만났어요.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만약에 갚지 않으면 모두 해야 하는 것으로 갚아달라고 했어요. 윌리 길로리는 데프니가 삼촌에게 했던 말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술사 데프니 라이트가 바비 길로리를 고용해 일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삼촌 바비와 윌리는 데프니로부터 받은 열쇠를 가지고 롱앤 부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 현장을 꾸며두었는데 이 아직 어린 범죄자 윌리가 그곳에서 말아 피는 담배를 피우고 자신의 DNA가 묻은 그것을 그대로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자백이 있은 후 2사람을 체포했고 사람을 해한 혐의로 기소합니다. 삼촌 바비는 데프니 라이트가 자신에게 $10,000를 제공했으며 롱앤 부부의 일은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었고 나는 너무 무서웠어요. 데프니는 그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했지만 가족은 돈을 갚지 못했고 2사람에게 $10,000,000짜리 생명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사위 트란을 설득해 그로부터 집 열쇠를 건네받은 것이었죠. 그렇게 바비와 윌리가 고용됐던 것입니다. 형사들은 영장을 발부받아 데프니 라이트의 집을 수색했고 그녀가 일하면서 작성했던 장부를 발견합니다. 사위 트라는 경찰에 협력을 약속하고 그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지닌 그녀에게 빚을 지는 것이 두려웠고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장모님 본인이 스스로를 희생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장모님의 제안이었다고 말했죠. 2018년 9일 바비 길로리는 사람을 해한 혐의로 유죄를 받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9월 데프니 라이트는 롱앤과 흐엉리를 해하라 청탁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윌리 길로리는 강도 혐의를 인정하고 20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25년에 가석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종종 벌어지고는 하죠. 독일에서 있었던 사건이나 새 모녀가 카페에서 엄마를 때려 해했던 너무나 믿기 힘든 일이라 상상도 안 가다가도 그만큼 지쳐서 제대로 된 생각도 못하는 이들을 협박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힘들면 다른 것에 기대고 싶은 심정을 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심취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 나라로 이민하 그저 열심히 살았던 부부 롱앤과 흐엉리 2분이 지금은 좀 편히 쉬고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나TV였습니다. 베스님 2만원 후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확진을 받고 격리도 다 풀리고 10일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 계속 이 상태라 녹음 목소리가 이전과 약간 다른 점은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녹음하면서 목이 너무 많이 쉬길래 좀 이상하다 했는데 그게 결국에 확진으로 이어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바로 키트 사용하셔서 검사 받으시고 약 꼭 챙겨 드세요. 후유증이 무섭다고 합니다.